미스터비스트는 야구 선수가 되려고 했어요. 크론병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복통이라는 설사가 심해가지고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전 세계 1위 유튜버는 퓨디파이였거든요. 그래서 게임 유튜버를 시작하긴 하거든요. 초기 영상들을 보면은 마인크래프트나 뭐 포켓몬이나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 영상 올리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미스터비스트가 게임을 잘 못했거든요. 게임 유튜버로 성공을 하려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잘하거나 종합게임인데 말을 엄청 재밌게 하거나 둘 다 아니었거든요. 게임도 못하고 재미도 없었죠. 정말 최악인 게 게임 화면을 틀어놓고 유튜브 알고리즘 분석을 했거든요. 혼종의 정체불명의 콘텐츠를 계속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이 안 좋죠. 2년 동안 300개 넘는 영상 올렸는데 구독자 1000명도 안 됐어요. 화질도 별로고 녹음 상태도 별로고 콘텐츠의 차별점도 없고 다른 게임 채널들보다 엄청나게 조악했죠. 근데 문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2주 만에 학교 중퇴를 하거든요. 전 세계 1위 유튜버가 될 거야 라는 선언을 하면서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때 구독자가 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미스터비스트의 엄마는 개빡치죠. 대학 안 나가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거의 쫓겨났다고 합니다. 수익도 없었고 중고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노트북이 계속 고장나가지고 형 노트북을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스터비스트가 유튜브의 광적인 집착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분석하고 중간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분석하다가 잠들고 다시 일어나서 콘텐츠 만들고 분석하고 이걸 매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미스터비스트의 광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왜 추천되는지, 어떤 썸네일이 클릭을 유도하는지, 어떤 구조의 콘텐츠가 바이럴을 타는지 미친 듯한 집착을 하면서 유튜브 플랫폼의 작동 원리를 파악합니다. 모아가지고 뷰스탯이라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죠. 보통 구독자 성장이 정체된 유튜버분들은 자기가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안 찾아요. 유튜브는 영상을 하나 올리면 50개의 데이터가 생기는데 이 데이터들을 조합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석 없이 그냥 영상만 무한대로 올리다 보면 언젠간 터지겠지. 근데 안 터집니다. 원인을 찾지 않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터져요. 영상이 여러 개고 주제가 보통 여러 개잖아요. 그때 성별이 갈리는지 연령이 갈리는지 아니면 국가가 갈리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시청 지속시간 그래프를 보면서 이 장면이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죠. 시청 지속시간 그래프가 떨어지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게 연출의 문제인지 주제의 문제인지 뭐 대사의 문제인지 촬영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영상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 올라가는 장면들은 도대체 이 영상이 왜 올라가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걸 분석을 안 하니까 롱폼 영상이 500개가 넘는데도 구독자 1만 안 되는 채널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미스터비스트가 다른 유튜버와 달리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이터에 광적인 집착을 하면서 바이럴 구조뿐만 아니라 자신의 콘텐츠가 왜 안 먹히는지 계속 분석을 했던 거죠. 글로벌 탑 유튜버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슈퍼 유튜버라는 책에 있거든요. 쇼핑 태그 클릭하시면 되고요. 미스터비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분석한 걸 바탕으로 전략을 완전히 바꿔요. 게임 콘텐츠는 아예 버리고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법,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수익을 추정하는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죠. 이때부터 조회수가 1만, 10만 단위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첫 영상을 올린 지 3년 반 만이었죠. 진짜 기이한 콘텐츠를 만들긴 하거든요. 전자레인지 안에 전자레인지를 넣어서 돌린다거나 전자레인지에 스마트폰을 넣는다거나 가장 특이한 게 1부터 1만까지 숫자를 세요. 6,800만회까지 터졌거든요. 딱 올린 게 1부터 10만까지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23시간 48분 동안 시간을 세요. 이 조회수를 보고서 가설을 세웠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진짜 조회수가 초대박이 나려면은 그 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더 다리어 로브 CEO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라색 소를 발견하면은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콘텐츠도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시도를 해요. 메가폰 소리만으로 유리를 깨거나 골판지 상자만으로 저택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와다다다 터지기 시작하죠. 그동안 남들이 안 했던 거고 이게 미스터비스트한테 보랏빛 쏘였던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고 탈출을 합니다. 2017년도 5월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었고 2018년 11월에 1000만 명을 돌파하죠. 이게 엄청난 반전이에요. 3년간 구독자 1000명도 못 채우던 채널이었어요. 방향을 틀고 나서 3년 만에 1000만 명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슈퍼 유튜버를 보면 다 나오고요. 미스터비스트의 성장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유튜브를 한다면 매일 올리는 건 기본이에요. 구글 싱가포르 담당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는 일주일 기준으로 롱폼은 하나, 쇼츠를 3개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채널을 더 빨리 키우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롱폼 3개, 쇼츠를 매일매일 올리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먹히는 이유가 생각보다 심플해요. 영상을 매일 올리다 보면 채널의 기본 노출도가 증가해요. 기본 노출도가 증가하니까 그 수십 개 올린 영상 중에서 하나가 초대박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구독자 수가 폭증하는 구조거든요. 잘못 생각하는 게 콘텐츠별로 구독자 수가 되게 균등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장작을 넣는 개념이거든요. 유튜브라는 불이 활활 더 타야 돼요. 그래서 장작을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유튜브의 노출도가 확 증가했을 때 그때 뭐가 터질지 모르는 구조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되고 전 세계 댓글 1위인 마커스 브라운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일단은 영상 100개부터 올리는 걸 목표로 잡자고요. 그물을 최대한 많이 던져가지고 시청자라는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낚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되긴 하거든요. 다시 미스터비스트 얘기로 돌아가면은 보랏빛 소드에 추가로 깨달은 세 가지 법칙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청자를 참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계기가 있었는데 구독자 5만 명이었던 2016년도에 팬들이 직접 만들어준 인트로 영상을 모아서 올린 적이 있어요. 희비와 다른 점이 쌍방향 소통인데 이걸 2016년도에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일반인들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이점은 유튜버들도 참여를 시킵니다. 50명의 유튜버들이 100만 달러를 두고 경쟁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곽튜브님이 참여했고 참여 영상이 임금통이 바로 1위에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2차 바이럴 노리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면은 2017년도에 미스터비스트에게 처음으로 광고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광고비로 1000달러를 받아요. 노숙자한테 나눠주거든요. 초대박을 치죠. 미스터비스트는 이때 깨달은 거죠. 자기가 번 돈을 콘텐츠에 전부 다 투자하겠다. 그래서 트위치 스트리머에게도 1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하고 택시 드라이버한테도 돈을 주고 이런 영상들이 계속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채널의 핵심 키워드가 돈이 되거든요. 미스터비스트처럼 계속 콘텐츠에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격차를 벌리거든요. 세트장 규모도 엄청 커지는데 계속 상금이 늘어나요. 처음엔 뭐 1만 달러 페라리도 주고 손도 주고 하는데 아마존 프라임이랑 합작해서 비스트 게임을 만들거든요. 시즌 1의 상금은 133억이거든요. 역대 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거죠. 고겸님이 하시고 있는 모델인데 멤버십 기반으로 해가지고 격차를 벌리시죠. 아파트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스터비스트는 계속 번 돈을 콘텐츠에 쏟아 부었거든요. 채널이 커질수록 이제 조회수 수익이 증가하니까 이걸 다시 콘텐츠에 투자하고 보랏빛 소를 만들고
만들고 그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조회수를 얻고 원래는 미국에서만 어떤 걸까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니까 더 많은 수익을 만들고 다시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대체 불가능한 유튜버가 된 거거든요. 돈만 무지막지하게 투자하는 유튜버 그게 아니에요. 미스터비스트 인터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콘텐츠 제작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쯤에 이 돈을 거의 다 기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가장 큰 콘텐츠 제작자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버원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키우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규모가 큰 콘텐츠일수록 보랏빛 소비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썸네일부터 딱 봐도 규모가 엄청 크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콘텐츠를 만들면서 계속 기부도 하고 자선단체도 설립하고 아예 자선을 위한 서브 채널 운영을 하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캠페인들이 있죠. 마크로보랑 함께한 나무 심기 캠페인도 있고 바다 쓰레기 치우기 캠페인도 있고 깨끗한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과 식수 시스템을 만들어준 팀워터라는 대형 프로젝트도 진행하죠. 유튜브랑 같이 해가지고 모금을 받기도 하고 초과 달성이 됐죠. 더 눈여겨봐야 할 디테일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비스트의 콘텐츠를 보면은 게임 화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온라인 게임 UI 같거든요. 인물이 완전 캐릭터화 돼가지고 체력바도 있고 미션이 뜨고 결국에는 퀘스트를 깬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가 게임이에요. 최근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 침체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게임이라는 형식 자체가 원래는 시청자들이 집에서 즐기는 형태였는데 삶이 팍팍하기도 하니까 그냥 차라리 보는 게임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스터비스트는 이걸 2018년도에 깨닫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비스트는 아예 현실에서 게임을 재현해버립니다. 포트나이트에 나오는 버스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영상은 1억 뷰가 넘기도 했고 유튜버들 초대해서 20만 달러 상금을 걸고 배틀로얄을 하죠. 전 세계에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30억 명이에요. 10%만 데려오면 4억 명이죠. 게임하는 메인 타겟은 1020 남성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밝힌 채널 타겟은 69.8%가 남자, 18세에서 24세가 33.4%이거든요. 35세에서 44세가 24.4%, 45세에서 54세가 9.6%인데요. 엄마 아빠 폰으로 볼 확률이 높거든요. 화면 자체도 게임을 즐기듯이 만들어버리면서 탐험이나 도전이나 생존 같은 퀘스트를 깬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에 최적화된 소재들로 짠 거예요. 국내 유튜버분들 놓치고 있는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대부분 미스터비스트처럼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된다. 아니면 시간 제한, 24시간이나 뭐 72시간이나 일주일을 제한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편집까지 완전히 게임 UI처럼 만드시는 게 포인트거든요. 시청자가 그 영상을 보면서 게임을 즐긴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영상이 최대한 오래 체류하게 만드는 게 미스터비스트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표현하신 분들이 두 분이 있긴 하거든요. 강유민 님이 대한민국에서 7일간 화 안 내기 콘텐츠 했거든요.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이 분노 게이지가 계속 쌓여요. 결국엔 폭발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유나님인데 운전면허 따는 콘텐츠를 하는데 그냥 따면 재미없잖아요. 실수할 때마다 목숨이 깎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게임 UI를 편집을 해야겠죠. 모든 걸 다 합친 게 오징어 게임이었고 국내에 했을 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죠. 목표는 처음부터 전 세계 1위였잖아요. 1위가 되려면은 영어권만으로는 안 돼요. 비영어권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2020년도쯤부터 더빙을 넣었어요. 미스터비스트 타겟이 1020 남성이니까 그 타겟에 익숙한 목소리의 성우분들을 섭외합니다. 한국에서는 페어리테일 나츠나 뭐 김여리 칼날 아카자인 남도영 성우님인데요. 일본이 진짜 대박이에요. 나루토 성우인 타케우치 춘코를 섭외하시거든요. 이게 1020 일본 남성이면은 더 익숙하게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자막보다 더빙이 콘텐츠 경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2025년 3월에 마크 주커버그랑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스타랑 페북이 유튜브를 못 따라오는 이유는 글로벌 더빙이 안 돼서다. 내 시청자의 60% 이상이 비영어권에서 나오는데 인스타는 이거에 대한 대비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스타 내 계정에서 1위 영상이 뭔지 아냐? 내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 없이 뛰는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크 주커버가 그때 맞는 말이야? 라고 해서 생각해보시면 2025년 3월 이후로 인스타 릴스의 글로벌 영상을 볼 때 자막화가 엄청 잘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비스트 더빙 파일이 16개나 되거든요. 이 더빙을 오디오 트랙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멀티 트랙 오디오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2026년 2월 4일 모든 채널이 다 쓸 수 있게 바뀌었죠. 근데 이거의 핵심은 단순히 외국어 더빙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가 위치 기반으로 볼 수 있잖아요. 미스터비스트 채널 들어가서 보면은 영어로 표시된 키워드들이 다 한국어로 바뀌어 있거든요. 더 다이어리 오브 CEO 같은 경우도 다 한국어로 바뀌어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저품질이지만 유튜브의 AI 발전 속도를 생각해보면은 웬만한 이 더빙 업체보다 빠르게 품질 업그레이드 되겠죠. 이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2023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크리에이터가 국내 유튜버가 아니에요. 미스터비스트가 1위였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찍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4.7억 명의 미스터비스트 채널 조회수 단가가 국내 1만 브이로그 채널 조회수 단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조회수 단가를 1회당 1원이 아닌 건지 대부분 알죠. 근데 조회수 단가를 계산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조회수 수익은 광고주 입찰 경쟁 관점이거든요. 미국, 일본이 한국보다 조회수 단가가 높다. 한국이 동남아보다 조회수 단가가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GDP에 따라서 차이나는 거다라고 하는데 뭐 이 말도 맞을 수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랑 시청자랑 광고주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만큼 광고주들이 예산을 유튜브에 때려 박아요. 734이다보다 스프라이트가 유튜브에 광고비를 훨씬 더 많이 쓰겠죠. 글로벌 회사니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글로벌 회사들이 유튜브에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태울 때 당연히 미스터비스트 같이 조회수도 잘 나오고 화제가 되는 채널에 내 광고 영상을 넣고 싶겠죠. 광고주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명 있겠죠.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나도 미스터비스트 채널에 넣고 싶은데 쟤도 미스터비스트 채널을 넣고 싶어요. 광고를 넣고 싶은 사람들끼리 입찰 경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조회수 단가가 폭증하는 구조겠죠. 미스터비스트 채널에 내 브랜드 광고 영상이 나오는 게 좋겠죠. 전 세계 1위라는 미스터비스트 채널의 이미지도 같이 얻어갈 수 있잖아요. 미스터비스트 같은 경우는 2024년도 6월에 인도 채널인 T시리즈를 2억 6천만 명에서 이기거든요. 미스터비스트가 지금 4억 명 달성했다고 멈추겠어요? 절대 안 멈춥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도 있어요. 미스터비스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새로 스튜디오를 만들 때 작업하는 공간이 있고 몇 걸음만 걸으면 그 옆에 샤워실도 있고 몇 걸음만 걸으면 헬스장도 만들어서 최대한 이동
동선을 짧게 해서 제작을 해 몰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광기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미스터비스트뿐만 아니라 뭐 로건폴이나 듀드퍼펙트나 전 세계 탑 유튜버분들의 어떤 콘텐츠를 중심으로 컸는지, 중간에 어떤 실패 과정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슈퍼 유튜버라는 책을 구매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탑 유튜버분들을 정리한 자료가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나랑 거리가 먼데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1등이면은 왜 1등인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서머님이랑 같이 썼고요. 슈퍼 유튜버입니다.